네, 이번 시간은 채무 상품의 재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무 상품을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먼저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 마지막으로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어, 정의나 그리고 뭐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 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자산을 바꾸었을 때 각각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삼각후 원가 측정에서 기타 포괄손익인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항상 재분류하는 그 시점의 공정가치를 일단 측정을 해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재분류 이전의 삼각후 원가와 공정가치 차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새롭게 분류하는 그 금융자산의 특징에 맞게끔 기타 포괄손익인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후 원가 측정에서 단기 손익 인식이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차익 같은 경우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인식하게 되는 이 자산의 특성에 맞게끔 단기 손익으로 바로 인식을 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기타 포괄 손익 인식이었는데 삼각후 원가 측정이 된다면 우선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재분류일에 공정 가치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인식에서 단기 손익 인식이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전에는 기타 포괄 손익 인식에서 삼각후 원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없애버렸는데, 요거는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니까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결국 새로 바뀌게 되는 금융자산의 특징에 맞게끔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에서 삼각후 원가 측정이 될 때는 우선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 후에 이때부터 이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하고, 그 유효이자율은 어떤 날짜에 그 유효이자율로 하느냐 하면 재분류하는 날, 그때 이제 새로 취득했다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을 기타 포괄 손익인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분류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효이자율법을 또 써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해서 그때의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타 포괄 손익 인식에서 출발할 때는 항상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걸 없애줬잖아요. 근데 5번, 6번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같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상하고 원가 측정이라든지 기타 포괄 인식 금융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에서 출발할 때는 항상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긁어서 발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예제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9-1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2001년 1월 1일 진성은 액면 금액이 100만원, 만기 3년, 액면 이자율 10%인 사채를 취득한 금액이 나오죠. 이게 이제 공정 가치니까 요거에 따라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삼각그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요때 분계가 여기 나오니까요. 차변에 상각 고원가 측정 금융자산 잡으시고, 금액도 95만 1964만 잡으시고,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을 줬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정보를 보시면 취득할 당시에는 1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시장이자율 혹은 뭐 유효이자율이 12%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 사업 모형이 이제 변경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날짜를 보시면은 2001년 12월 30일에, 뭐 다른 말로 하면 2002년 1월 1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2002년 1월 1일에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지 보시면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동사채를 이제 또 처분하는 것도 나와요. 2002년 2월 1일 날 액면 이자를 포함해서 52만 원의 현금 매각하였다까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상가 그 원가 금융자산으로 취득했을 때 상황, 두 번째 재분류하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처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분개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2001년 1월 1일 취득할 때 분개는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말 이자 지급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자 지급하는 그 상황에서의 분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자 지급을 받은 거겠죠. 내가 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현금이자는 10만 원입니다. 이게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건데 이자 수익 이직하는 금액 보면 좀 다르다는 거 확인되시죠? 이거는 뭐냐면 차변에는 이 부분 먼저 보셔야 돼요. 삼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삼각을 한 거예요. 삼각 한 금액이 바로 14236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취득할 때의 금액에서 이때 당시에 유효 이자율이라 볼 수 있는 12%를 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을 하시면 되고 대변에는 그 금액도 이자 수익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현금이자는 10만 원이지만 항상 이렇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자 수익 금액은 실제로 받은 현금 금액과 다른 거죠. 예, 삼각할 때마다. 자, 그럼 이제 분류 변경할 때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삼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지금 96만 6,199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자, 요 두 금액이죠. 요 두 금액, 상각 원가 측정, 상각 원가 측정해서 이자 지급일 때까지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장부에 최종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각 원가 측정 금융 자산은 여기 95만 1963원에다가 14,236원을 더한 금액이 바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96만 6,199원이 나오는 겁니다. 요 금액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대변으로 보내서 이 자산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취득하게 된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요건 이제 재분류지만 여태 취득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취득한 계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또 계산이 됐는지 보시면 우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우리 현금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10%죠.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만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 취득할 때는 만기 3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분류하는 시점이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2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2년이 남아있는 상황에 이때 재분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자라는 것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은 매달, 매년이죠. 매년 이렇게 현금 흐름이 생기고 그리고 만기가 될 때는 1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시점, 우리가 재분류하는 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땡겨오는 시기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 가치표를 이제 이 현재 가치 그 표를 사용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금의 현재 가치고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표를 이용해서 지수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나온 현재 가치를 두 개를 더해 보시면은 요 금액이 되는 거죠. 903686. 그래서 지금 현재 재분류 딱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당기손익인지 금융자산을 취득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댔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90만 3,686원의 당기손익인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근데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항상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금액이 다르죠. 우리 장부에 적혀 있었던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96만 6천 원대였고 그 다음에 단기 이제 인식 해보니까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지금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90만 3천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차변의 금액이 비기 때문에 요 금액을 마지막으로 네팅을 하시면 돼요. 빈 금액이니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하셔가지고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분개를 보시면 이제 평가 손실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기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처분한 시점에서는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처분한 시점이 2002년 2월 1일에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기간으로 치면 우리가 재분류한 날짜로부터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수이자를 먼저 잡습니다. 미수이자를 잡고 이자 수익이 생겼다라고 잡는 건데, 미수이자를 계산한 부분을 보시면 1년에 우리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할 계산을 하셔야죠. 한 달 분에 해당되는 이자를 계산해 보시면 8,33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했으니까, 왜냐면 이자 지급일은 연말, 기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받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를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처분한 시점 우리가 현금 92만 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92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현금은 어떠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분하는 시점에 받은 92만 원에는 우리가 받지 못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겠죠. 그래서 미수이자가 우리 이때 인식했었던 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90만 3,686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1월 1일 날 재분류하면서 요때 금액이죠. 요때 요 금액이 아니고 요 위에 금액이죠. 위에 금액이 바로 최초 취득하면서 장부에다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 우리가 인식했었던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를 하시면 매출 그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차변과 대변 합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은 대변 부분이 숫자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했다면, 만약에 차변이 금액이 좀 모자란다라고 한다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좀 문제가 길고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혼동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예제 문제를 한번 꼭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예제 9-14번이고요. 요거는 단기손익에서 출발합니다. 단기손익에서 출발을 해서 상각 구원가 측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요 문제 하나를 잘 이해하시면 일단은 뭐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재분류했을 때의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스스로 한번 꼭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시점을 볼게요. 2001년 1월 1일에 사채 하나를 취득을 합니다.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 7%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0%로 나왔는데 만기는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취득 금액이 나오죠. 취득 금액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같이 뭐 할인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이자 실제 지급일은 매년 말입니다. 기말이고, 그다음 취득일 당시의 시장 이자율은 10%였네요. 그러면은 요 취득 금액이 왜 90만 4,904원이 나왔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으니까 할인 취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회사의 결산일은 12월 말이고, 그 다음에 각각 2001년 말과 2002년 말 현재 자체 공정 가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금액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정 가치 변동되는 부분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할 당시의 금액부터 해서 금액의 흐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최초 취득할 당시에는 90만 4,904원에 취득을 했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연도 말에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87만 9천,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적을게요. 요렇게 87만 9,908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평가를 해보니까 취득원가 때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가네요. 96만 4천, 이런 식으로 되죠. 818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 말과 2차년도 말 당시의 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 자, 그럼 첫 번째 연도 같은 경우는 최초 취득했던 904, 그 다음에 904 빼기
879908 하셔가지고 이 부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평가 손실이 되겠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말에는요 어디서 출발하셔야 되냐면 이때부터 출발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가 이익이 잡히겠죠. 평가 이익이 잡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계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취득할 때 금액 보이실 거고, 현금 요건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기말평가하는 거 보시면 기말 때 어쨌든 이자 수익도 잡아야 되겠네요. 현금으로 이자를 7%로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 잡았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보이시죠?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었던 부분에 대한 손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 또 평가를 합니다. 그때도 이제 현금으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차변에 잡은 다음에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84, 금액이 좀 커졌죠. 금액이 커진 이유는 요 금액, 예,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요 그림만큼 평가 이익이 생겼으니까 요만큼 평가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분류하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 2002년도 말에 이제 재분류가 됩니다. 사업 모형 변동이 생겨가지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때 공정 가치가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964818로 자, 보시다시피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964818로 취득했다라고 함과 동시에 우리 장부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잡았던 거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분계 같은 경우는 뭐 유효이자율법과 관련된 분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효이자율 삼각표를 한번 봅시다. 사채이자율 삼각표인데 요 장부 금액 보이시죠? 요 장부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요 장부 금액에서 출발을 해서 요 이자 수익이 잡히는 부분을 한번 계산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964818에다가 곱하기 하시고 9% 하시면 네, 86834 이런 식으로 반올림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수익 금액, 이게 유효이자율법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요거 왼쪽 부분은 액면이자 7%니까,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네, 상각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각의 금액만큼 우리가 분계를 보시다시피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상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상각하는 부분, 현금으로 실제 받는 이자,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자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 받은 거, 상각한 부분,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잡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상각 원가 책정 금융자산은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고 만기 원금인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예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 지분상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고급 회계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배울 거니까 지분상품과 관련된 건 우선 고급 회계에 있는 지분법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